그러니까 무관심이 답이다처럼. 5월 27일 이전과 이후가 전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내란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되고 그래서 투표율도 높아져야 된다는 것처럼 5월 27일 이전까지 이준석에 대해서는 혹시 뭐 그런 면, 뭐 신선한 면이 있을까 모르지만 공중파에서 특히 우리 김 박사님 진단하시는 것처럼 계산된 발언을 한 이준석은 용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용납하지 말아야 될 인간을 이렇게 키워준 데가 어디냐? 언론. 대부분 종편 지상파에 있는 소위 언론이고 네. 또 솔직히 말하면 기자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모든 질문지 내용 중에 꼭 이준석을 끼워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전혀 이 맥락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이준석이 어디가 한마디를 했어요. 저는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네. 근데 질문지에는 항상 이준석이 끼어 있고 기자들은 항상 그걸 물어보고 그러면 항상 회자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발언을 가지고 논평을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건 언론이 만들어낸 하나의 괴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언론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언론은 반성할 이유가 없겠죠. 왜? 동조자들이니까. 이렇게 같이 만들어 온 자들이니까. 그리고 이 기자들이 또 희한한 생각들을 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예를 들면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 자기는 매우 객관적이지도 않고 기자로서의 언론관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재명도 싫고 그다음에 김문수도 싫어. 그럼 누굴 좋아해야 돼요? 더 좋은 사람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이준석은 어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언론판이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언론과 이준석의 합작품이 지금의 이준석을 만들었다. 근데 그건 권영국 후보가 얘기하듯이 40대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0대 윤석열과 40대 윤석열이 2번, 4번으로 나온 상황인 거죠. 그럼 국민들이 당연히 화가 나죠. 윤석열이 뭐 한 사람입니까? 내란을 일으켜서 헌정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도 못 집어넣고 밖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또 TV 토론에 2명이나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하겠습니까? 하지만 냉소와 비웃음이 필요하다. 인자들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이준석이 윤석열에 대해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망상 속에서 뭐 내란을 일으켰다 또는 계엄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근데 어제 본 이준석은 그 사람이야말로 망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단하시는 게 일베 같은 이상한 사이트 속에 파묻혀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우쭈쭈란 표현 쓰셨는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뭐 평가받고 박수도 받고 손에 잡히는 박수는 아니어도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접근해 볼 만한 얘기입니까? 저는 매우 신빙성 있다고 봐요. 예, 그 특정 그 커뮤니티에서 소위 말하는 거기서는 왕이겠죠. 예, 이준석이 하는 말은 다 진리고 그리고 제가 한번 봤어요. 한번 어느 순간 뭐 너무 들어가기 싫었지만 한 번씩 그 모니터링 해보려고 한 번씩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평론가가 혹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준석에 대해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댓글 남기냐 하면은 쟤는 하버드도 못 가고 뭐 학력 무슨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학력 폄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미만은 다 인간은 아닌 걸 취급을 해요. 저기는 그러면 회원이 하버드 졸업장 보여주고 들어가요. 모르겠어요. 그거 글 쓰는 사람들도 하버드. 아니 임 대표님도 이대 나왔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대는 거기서는 학교 취급도 못 받습니다. 네. 예? 감히 학교 취급도 이대가 못 학교가 받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남들은 이대 가려고 얼마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말도 안 되라고.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서 뭐 소위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나와서 뭐 호텔 경제 얘기하면서 본인 그 이재명 후보한테 어떻게 내가 그 유명한 경제학으로 유명한 대학교에서 경제를 공부했는데 나한테 뉴딜을 물어보냐라고 어느 그 종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1차 토론 끝나고. 그러면 거기 있는 커뮤니티 글이 그치 뭐 이재명이 경제를 뭘 아냐. 부터 시작해서 이준석이 뭐 답이다. 역시 경제는 이준석이 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경제학 전공이라 부전공이에요. 무슨 융합 전공인가? 그리고 원래 전공은 공학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저는 실제로 경제학을 전공하고 그 경제 실물 경제에서 10원을 정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쟤는 하버드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반응이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냅두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싸움이 아니라 굳이 저는 싸움을 할 이유도 없고 거기서 뭐 키보드 안에 담겨서 키보드 안에서 있는 사람들과 굳이 제가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 논리에 치환돼 보면 이준석이 짱입니다, 그냥. 뭘 했든. 그러라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오늘 사과 나온 것도 불편할 사람들이 있으면 심심한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불편했어요.
그 전 국민 다수는 불편했습니다. 그 일부에 본인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는. 다 불편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그 커뮤니티에서도 야 이준석이 뭐 그렇게 잘못 말했냐. 그 말한 의도가 명확하지 않냐. 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 두 당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거기에 완전히 경도되어 있습니다. 뭐 말을 제가 뭐 하기도 어려워. 이거 설득이 안 돼요, 그냥. 네. 설득이 안 됩니다. 김문수 선대본에 이제 윤상현이가 들어갔다. 뭐 당연히 그 당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윤상현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게 내란 사태 직후에 1년만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또 표 주두라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하고 뭐 냉소만 하는 건 좋은데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래서 정계 은퇴를 시켜야 된다, 퇴출해야 된다, 국회의원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하여튼 뭔가 페널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발언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적인 판결밖에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저희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확인해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 같은 발언을 하면 국민들이 너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한번 명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네가 과거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던 과정에 뭐 대단하게 네가 능력이 있어서 된 줄 알았더니 최근 보니까 명태균의 작업 때문에 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너 네 실력 아니잖아. 그럼 네가 그 어린 나이에 집권 여당이 뭐 되진 않았습니다. 그 직전에 소위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된 것은 너의 능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도 일종의 협작, 계산 또는 불법 행위로 된 거잖아. 그럼 너 능력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 그러다가 또 그 내부에서 네가 왜 당에서 쫓겨났어? 뭐 그게 예를 들면 윤석열에 의해서 또는 친윤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얘기하지만 네. 결론적으로 네가 쫓겨날 수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네가 잘못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야? 잘못한 내용이 뭐야? 봤더니 예를 들면 네가 어제 네 입으로 얘기했던 성 문제와 관련된 너의 도덕성 문제 아니었어? 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다 아는 자가 지금에 와서도 자기가 10% 좀 넘기고 15% 넘기겠다고 많은 국민들에게 1차 가해,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해대는 너 같은 종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면 우리 쪽팔리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땐 유권자들이 좀 응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여기에 대한 고소고발 같은 경우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막 진행되더라고요. 진행되니까 저는 네. 이 부분들은 이준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예를 들면 현행법적인 성적 발언 문제와 관련해서 위법 여부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준석이 어떤 발언인지 다 찾아서 그자의 발언 자체가 현행법을 어기는 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다 수사해야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진짜 탈탈 털어야죠. 상식적으로. 성접대, 성상납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게 꺼진 불이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뭐 녹취록도 나오고 그러는데 접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일단은 뉴스타파에서 네. 그저께 이제 보도한 것에 의하면 검찰이 이명박의 황금 두꺼비라는 것과 이준석의 룸살롱과 성상납 접대 뭐 이러한 장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두꺼비 상인데 그게 금으로 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우 고가의. 네. 그래서 장부가 나와 있고 그거는 뭐 뉴스타파 보도에 보면 네네.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이명박의 뭐 황금 두꺼비 나와 있고 이준석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뭐 룸사롱 그다음에 뭐 성상납 뭐 접대가지고 뭐 100 무슨 30만 원인가요? 이렇게 비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래는 화장품 구입해서 이준석 후보가 그 당시에 뭐 운영을 했다고 하는 그 단체 이름명과 화장품에서 900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장부가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전 장부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도에 의하면 그걸 검찰이 갖고 있다고 뭐 덮었다라는 취지의 보도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날짜 이준석 후보가 성삼납이라고 써 있는 그 장부에 의한 날짜에 한 이틀 있다간가 이준석 후보의 페이스북인가요? SNS에 보면은 뭐 살 빠졌다 뭐 이런 식의 뭐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게 어제 엊그저께 이제 뉴스타파에 나왔습니다. 그랬죠. 예. 네. 뭐 저는 그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 뭐 어디 뭐 진실이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와 있는 거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이런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제 너무나 말도 안 되고 국민이 너무나 불쾌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참다 이제 정제해서 말씀하신 게 본인을 조금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토론이고 특히나 어제의 주제는 정치와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본인이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인 의식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단어나 이런 거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요. 근데 가장 또 중요한 또 외교라는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시작되고 관세 전쟁이다. 뭐 지금 국채가 뭐 100년짜리 나온다 하는 그 중요한 길목에서 이러한 포부나 또 미국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준석 후보가.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 오래 살았고. 그럼 오히려 본인의 장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요. 외교 뭐 이런 데에서.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말로 인해서 지금 전 국민이 이게 완전 트라우마처럼 생길 지경입니다. 저는 저렇게 사과를 할 게 아니라요. 저는 당장 지금 후보직을 사퇴를 하고 정치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